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 저자 김록한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장 한국의 역사와 국가 변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하늘에서 본 한반도. 한국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 역사는 한반도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시작됐어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5,00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주요 역사 흐름도입니다. BC 2333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당군왕검이 세웁니다. 이후 고구려, 부여, 옥조, 동해, 진안, 마한, 변한 등 여러 나라가 한반도에서 성장합니다.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즉 삼국이 존재하는 삼국시대를 거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통일신라는 676년부터 936년까지 한반도를 통치합니다. 아쉽게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지만은 안타깝게도 고구려 영토인 만주까지 차지하진 못했죠. 하지만 그 지역에 고구려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발해가 세워집니다. 이후 한반도에는 발해와 후 삼국시대가 전개됩니다. 이때 중국 북쪽은 거란이, 중국 본토는 당나라가 인접국가로 자리 잡죠. 이후 후삼국을 왕건이 통일하여 918년에 고려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 고려말 장수였던 이성계는 1392년에 현재의 서울인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후 500년을 이어온 세월의 흥망성쇠에 따라 점점 쇠약해져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이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와 대한제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 제국자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고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독립군이 일제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 맥을 이어 광복 후 대한민국이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고조선에서 삼국시대까지. 나 당군왕검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우노라. 기원전 233년 당군왕검은 홍익인간 정신으로 고조선을 건국합니다. 여기서 당군왕검이 태어난 당군 신화를 살펴보면 사람이 되길 원했던 호랑이와
곰 중 곰에서 여인이 된 웅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 한웅과 결혼하여 한국 최초의 왕조인 고조선을 건국한 당군을 낳았다는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이후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진안, 마안, 변안 등 한반도에는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죠. 그러다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 즉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세워집니다. 아래 지도를 살펴보면 현 한반도 국경선인 고구려 수도 국내성이 있고 지금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쪽에 위치한 백제 수도 위례성이 있으며 신라의 수도 경주가 있고 하야 수도인 김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와 만주와 인물을 살펴봅니다. 고구려의 건국 시조는 고주모, 즉 동병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말 타는 고구려 무사 그림이 있는데요. 고구려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죠. 고구려 대표적 왕으로는 강개토왕을 들 수 있습니다. 강개토왕은 북진정책, 남진정책 등을 통해 사방으로 거대한 영토를 확장한 고구려의 제19대 임금인 강개토왕입니다. 강개토왕은 거란을 정벌하고 후연도 정벌하고 동부여를 정벌합니다. 또한 남진 정책을 펴며 애구를 격퇴합니다. 고구려에서는 고구려 강개토왕의 업적을 그리기에 강개토왕비를 세웁니다. 강개토왕비에는 고구려의 역사와 강개토왕의 업적이 새겨져 있죠. 다음은 백제와 인물을 살펴봅니다. 백제의 원조왕은 북쪽에서 한강 남쪽으로 남하하여 말을 타고 내려와 한강 이남인 남쪽에 새로운 나라 백제를 세웁니다. 백제 사람과 중국 사람들은 서해에 배를 띄우고 활발하게 무역 교류를 합니다. 백제 상선을 탄 백제인이 우리 무역합시다 하면 중국인은 역시 백제 물건은 언제나 최고야 라고 합니다. 백제는 이렇듯 해상 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빨리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라와 인물을 살펴봅니다. BC 57년 현 경주 지역의 한 우물 옆 알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박혁거서입니다.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이름이 좀 어렵죠? 우물 옆 알에서 태어났다는 탄생 신화를 가지고 있죠. 신라인들은 말합니다. 우리 신라가 한반도 최초로 삼국을 통일한 나라라고. 다음은 한반도 남쪽, 지금의 경상도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와 인물을 살펴봅니다.
가야를 세운 왕은 김수로왕입니다. 가야는 나라를 세웠지만 삼국에는 끼지 못한 고대 국가 연명체 국가입니다. 가야는 특히 철 제조 기술이 뛰어나 철의 왕국이라고 불렀죠. 3. 신라의 삼국통일. 고구려, 벽제, 신라. 이 삼국은 경쟁과 전쟁을 거쳤습니다. 삼국통일의 승자는 신라였죠. 그래서 통일 신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라는 BC 57년의 건국에 통일 신라가 멸망할 게 가기까지 천년왕조를 지속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김유신, 화랑간창, 김춘추. 우리가 바로 삼국통일의 세 주역입니다.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는 신라였죠. 라고 김유신은 말합니다. 그러나 신라는 6세기 무렵부터 화랑도라는 청소년 인재 조직을 기반으로 삼국을 통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라고 화랑간창은 말합니다. 한반도 최초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김춘추는 말합니다. 천년 동안 이어온 통일 신라. 통일 신라 시대의 대표적 유물을 살펴봅니다.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선덕 여왕 때 지어진 신라 시대의 천문대입니다. 경주에 있는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때 제상이었던 김대성이 짓기 시작한 사찰이죠.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은 불국사 대웅전 앞들의 석가탑과 상대하여 동쪽에 위치하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석탑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 10원짜리 동전 아시죠? 요즘 거의 사용을 하지 않지만 10원짜리 동전에 사용된 이미지가 다보탑입니다. 다음은 석가탑입니다. 불국사 대웅전 앞들에 있는 서쪽 3층 서탑.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 하여 무형탑이라고도 하죠. 다음은 석굴암입니다. 경주 토암산 중턱에 위치한 암자로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뛰어난 건축 기법으로 유명한 석굴암. 이렇듯 신라 천년의 역사를 지닌 경주는 수많은 유적지와 유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1번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는 현재 경상북도 경주 지역을 말합니다. 이렇듯 지도를 보면은 영토가 좁아진 삼국 통일을 볼 수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지만 안타깝게도 고구려 영토인 만주까지 차지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지역엔 고구려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발해가 세워집니다.
4. 발해와 후삼국 이야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만은 고구려 영토인 만주까지는 차지하지 못했죠. 지도를 보면은 중국 북쪽은 거란, 중국 본토는 당나라. 대조영이 동모산 그쓱에 발해 깃발을 세웁니다. 대조영은 말합니다. 내가 바로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 이곳 동모산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를 세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해하면은 해동성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동성국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서 세운 나라. 고구려를 계승하여 씩씩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죠. 해동성국의 뜻은 우수한 문화를 발전시킨 발해를 중국에서는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을 가진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어요. 이에 반해 다른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국시대. 남북국시대라 함은 신라가 대동강 이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던 시대를 남북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신라는 훗날 힘이 약해지면서 후백제와 후고구려, 즉 태봉으로 분열합니다. 이때를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은 한반도 중간 부분에 깃발을 세운 애꾸는 궁예가 보이죠. 궁예는 말합니다. 나는 간신법으로 유명한 미륵불 궁예로 후고구려를 세웠어. 다음은 한반도 아래 서쪽 부분에 깃발을 세운 결혼 장군이 보이죠? 나는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요. 다음은 한반도 아래 동쪽에 깃발을 세운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미래는 암울하여 서서히 천년 신라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5. 왕건의 고려 건국. 후삼국을 통일한 인물은 왕건이었어요. 그는 후고구려, 즉 태봉의 공예를 물리치고 송악, 지금의 개성에 고려를 세웁니다. 고려는 후백제와 신라까지 통합해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재통일합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 우리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며 국민 대통합을 위해 누구나 받아들이고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요. 라고 태조 왕건은 말합니다. 여기에
발해 유민들도 말합니다. 우리도 고구려 후예들이니 고려가 받아주세요. 천년 신라 역사를 끝내고 고려와 통합하겠소라고 발표한 신라 경순왕. 천년 신라 역사가 끝나자 신라의 마지막 왕자이자 경순왕의 왕자인 마이태자는 나는 바람처럼 사라지겠소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려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북진 정책과 고구려 영토 회복. 고려는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정한 것은 현재의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라 수용정책. 신라에 대해 적극적인 우호 정책을 펼치고 군사적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이후 신라 경순왕은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고려에 항복하고 통합했지요.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신라 수용 정책을 펼칩니다. 다음은 민족 대통합 정책입니다. 고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거란하게 멸망한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불교 사상 정책입니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는데요. 고려는 불교 이외에도 도교, 유교, 무속신앙과 같은 종교를 금지하지 않았으며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였습니다. 고려하면은 생각나는 상인들이 있죠. 아라비아 상인들. 고려의 국제무역항인 백난도에는 애국 상인과 무역이 활발했어요.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애국시 발음이 오늘날 코리아, 영어로 코리아의 기원이 됩니다. 코리아 팝, 코리아 드라마, 코리아 뷰티, 코리아 푸드,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고려는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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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은 말합니다. 저기 보이는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도자기로 유명한 고려입니다. 아하, 코리아, 코리아 라고 아라비아 상인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려시대의 대표적 유물과 생산품을 살펴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도자기이죠.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가 바로 고려 청자입니다. 푸른빛을 띠는 도자기로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과 우성은 세계를 놀라게 했지요. 직지 심체 요절. 고려시대 사찰,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불교 인쇄물인데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문익점이 가져온 문익점의 목화. 문익점은 목화씨를 처음 들여와 목화 재배에 성공하여 무명 옷과 솜 이불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후 목화는 고려인들의 의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답니다. 6. 이성계의 조선 건국. 고려 말의 장수였던 이성계 태조는 1392년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현재의 서울인 한양으로 수도도 옮기고 유교 사상을 근본으로 한 정치를 실현하기에 각종 제도를 만들었죠. 태조 이성계는 말합니다. 우리 조선은 군자의 나라가 될 것이오. 하나, 불교 대신 유교 중심의 이념으로 나라를 이끈다. 둘,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한다. 셋, 예교는 강대국은 존중하고 약소국은 우호관계를 맺어 실리를 얻는다. 넷, 농업을 장려해 국민 생활을 안정시킨다. 조선을 이끈 왕 중 가장 빛난 업적을 남긴 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고 발명가 장영실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켰지요. 세종대왕은 말하기를 나는 한글 창제도 하고 문화의 융성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을 크게 발전시켰고 국력을 바탕으로 국토를 넓혀 나갔지요. 다음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을 알아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며 처음엔 28개의 낫자로 구성되어 있었죠. 소리 글자에 속하며 배우기 쉽고 읽고 쓰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지요. 치국이. 치국이는 세종 때 발명되어 사용한 조선시대 공식적인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자경루, 물시계. 자경루는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고 일정한 시간에 구슬을 이용하여 신호를 보내는 장치로 시간을 알려줍니다. 앙부일구, 해시계라고도 합니다. 앙부일구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해시계로 백성들이 다니는 대로변에 설치한 대중시계입니다. 혼천의. 혼천의는 태양, 달, 오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이치를 측정하는 천문 관측 기구입니다.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조선을 다스리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최고의 법전으로 모든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입니다. 7. 조선시대 수도 한양, 지금의 서울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수도 한양을 한양 풍경 만풍화를 통하여 살펴봅시다. 오늘날 서울이기도 한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북악산, 인왕산, 낙산이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지금의 서울로 옮긴 뒤 주변에 성곽을 쌓고 동서남북에 사대문을 설치했어요. 사대문으로는
북대문이 있는데 숙정문이라고도 하죠. 이곳은 숙대문은 실제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서대문입니다. 돈이문이라 하기도 하고요. 사대문 중 유일하게 남아있지 않는 문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서대문역은 존재하여도 서대문은 현재 남아있지 않죠. 동대문입니다. 흥인지문이라고도 하죠. 보물 제1호로 동대문이 있습니다. 끝으로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이 있죠. 숭대문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궁궐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의 남쪽 정문에 강화문이 있죠. 북쪽에 위치한 숙정문을 제외한 동, 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의 원래 이름에 유교 사상의 핵심인 인, 의, 의, 지가 한 글자씩 들어 있어요. 8. 조선시대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의 큰 사건으로는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일본이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했어요. 이 임진왜란 기간 중에 우리는 임진왜란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이 임진왜란 3대 대첩을 이끈 인물로는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입니다. 행주 대첩은 지금 서울에 있는 행주 산성을 말하는데요. 부녀자들이 긴 치마로 돌을 날라 석전을 벌인 싸움으로 행주 대첩이 있습니다. 진주 대첩입니다. 경남 진주성을 말하는데요. 3만의 군이 공격해 왔으나 의병 각제우 등이 합세하여 애군을 물리친 싸움으로 진주 대첩이 있습니다. 남해 한산도 바다를 배경으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거북선과 함께 하깃진 전법을 활용하여 애선 60척을 침몰시킨 싸움으로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7년에 걸친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일본으로 잡혀가기도 했어요. 특히 경복궁, 불국사 등이 불에 타는 등 문화재 손실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9.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500년을 이어온 조선도 세월의 흥망성쇠에 따라 점점 쇠약해졌지요.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어요.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기 시작했죠.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현대적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노라.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조총과 빨간색 원 주위에 uk광을 그린 우길기를 앞세우고 한반도로 쳐들어옵니다. 누구일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반도와 대한제국을 지배하기 위하여 국권을 침탈하고 우리의 모든 국권을 빼앗아 갔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저항했어요.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독립군이 일제와 맞서 싸웠지요. 그 맥을 이어 광복 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답니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대한제국이 국권을 빼앗겼을 때 임시정부가 나섰고 그 임시정부가 그 맥을 이어 현재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죠. 10. 화폐 속에 나오는 역사인물. 우리나라 화폐에 등장하는 역사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100원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왜군을 거북선을 앞세워 수많은 해전에서 모조리 격파하여 나라를 구한 영웅이죠. 한국인이 세종대왕과 함께 가장 존경하는 역사인물입니다. 천원권 지폐에는 태계 이황 선생이 계십니다. 태계 이황은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 도산세원을 세워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쳤죠. 다음은 5,000원권 지폐입니다. 5,000원권 지폐에는 율곡 이이가 있습니다. 율곡 이이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로 자신의 학문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죠.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미리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제 만원권 지폐입니다. 만원권 지폐에는 세종대왕이 있죠. 세종대왕은 애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영토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농사에 도움이 되었으며 가장 큰 업적으로는 한글을 만들어 수많은 백성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대한민국 화폐 속에 가장 비싼 큰 돈은 얼마이죠? 네, 5만원권 지폐입니다. 5만원권 지폐에는 심사임당이 있습니다. 심사임당은 5천원권 지폐에 있는 율곡 이의 어머니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조선 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주는 등 조선을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적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은 훈민정음 세계인 모두 배워 새로운 한류 느껴요. 코리아 K-팝송 한글송 부르며 노래하며 놀면서 배워요. 한글 배워야만 한류가 보여. 세종대왕 한글 배워요. 한글 가라 한글 아야 어여 우리 모두 배워봅시다. 한글은 훈민정음 세계인 모두 배워 새로운 한류 느껴요. 코리아 K-팝송 한글송 부르며 노래하며 놀면서 배워